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기업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톤브리지 벤처스, 벤처 캐피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투자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스톤브리지 벤처스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지 좀 상당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톤브리지 벤처스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도 뭐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기업에게 뭐 시리즈 A 투자했다,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B 투자했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 용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시리즈 A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이고, 사실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인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톤브리지와 같은 벤처 캐피탈들은 이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고 어느 기업을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뉴스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뭐 스냅테크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100억 돌파했다, 여기에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껴있죠.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4일 전에 JLT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노타라는 회사에 시리즈 C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시면은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점이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0.25%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윗꼬리와 아랫꼬리 전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고가 부근은 1.1%까지 상승을 했었고, 저가 부근은 1.45%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10일 이평선과 그리고 여기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이 가격 레인지가 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이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주가를 보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 시마다 이 구간에 이 저항대에 밀려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2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4만 주 매수 기간은 15,000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투신에서 7월 10일 날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주가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88,000주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키움증권 창구에서 74,000주, 삼성창구에서 7만주, KB증권 창구에서 6만주, NC투자증권 5만주, 토스창구 5만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신한투자증권과 그리고 키움증권 창구, 삼성창구까지 7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외국계 창구인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다 받아줬다라고 한다면 거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